돌아왔습니다. 월간 이선엽. 예,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저희가 라이브를 했었고, 예, 그죠? 또- 그때 막 시장 또 급락해가지고. 라이브네요. 예, 11월에는 뭐 그냥 큰 변동이 없어서 저희가 그냥 맞습니다. 녹화 버전으로 했었고, 오늘은 10월 그 긴급 라이브 했을 때랑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오늘 그 대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 강했고, 강했지요. 하이닉스가 와, 신고가일 거야 아마 근래 들어서. 이게 언제냐면요. 2021년 4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1년 초면 사실 뭐 그때 막 증시 엄청 화랑이었고 3,300에서 조금 내려올 때 그쯤이었는데 하이닉스가 어느새 와. 그렇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좀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최근에 투자와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온 예. 디바이스 AI. 예, 온 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AI를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럼 왜 온 디바이스 AI냐? 기본적으로 원래 AI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됐을 경우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거 안에서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 측면에서 AI는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 안에서만 또는 이 안에서만 뭔가 AI를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타당한 어떤 그 온 디바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건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온 디바이스의 가장 큰 수혜주는 사실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갤럭시 S24랑 그 갤럭시 버즈에다가 그렇죠. 뭐 예. 번역 기능 넣는다고 여러분들 하니까요. 아시겠지만 온 디바이스 이거 즐기려면 이거 휴대폰 뜯어서 뭐 바꾸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휴대폰 뜯어서 내가 좀 칩도 더 넣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잘 생각해 보면 온 디바이스 AI라는 표현 안에는 현재 우리가 쓰던 기계에서 그게 작동이 안 되니 새로운 기계를 통해서 그 새로운 기계 안에 그 우리가 지금 오르는 그 기업들의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기계 바꾸는 게 제일 먼저고 그럼 사실 큰 게 제일 먼저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그건 안 움직이고 이제 뭐 부수적인 애들만 움직이니까. 뭐 반도체 설계라든지 그렇죠. 예.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건 맞죠. 뭐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닌 건데 네.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수혜주는 제가 볼 때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디바이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 만들거나 휴대폰 만드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동안 이 관련 회사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몇 년 동안 거치고 있었으니 네. 뭔가 만약에 그게 내년에 실제라면 그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주도가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 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라면은 디바이스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예. 아예 그냥 디바이스 쪽으로. 예.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장이 돼요. 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방산 얘기했었을 때도 막 뭐 했는데 지금 다 신고가 아닙니까? 왜 빠졌다고들 얘기를 하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종목마다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더 하드웨어 쪽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하드웨어죠.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옛날 얘기죠. 그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었을 때 윈도우 기억나세요? 예, 예. 윈도우라는 게 버전 업 될 때마다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많았었잖아요. 버벅대니까. 예, 새로운 윈도우를 즐기기 위해서는 뭐 펜티엄 4로 바꿔야 돼, 펜티엄 5로 바꿔야 돼.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소프트웨어는 항상 하드웨어랑 같이 가요. 그러니까 좋은 소프트웨어를 즐기기 위한 환경은 그 환경을 즐기기 위한 하드웨어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관련주 중에서 지금 부품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 부품을 다 조립해서 만드는 회사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말씀하신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뭘 떠오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 휴대폰이 휴대폰 네. 이거를 아니 휴대폰하고 이거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 또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밸류 체인들. 그럼요. 같이. 밸류 체인들. 예. 즉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움직이는 온 디바이스는 거품인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게 어쨌든 시간의 문제인 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 이 대형주들이 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 시장 전망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수를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지금 다들 막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이제 추정하는 게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자 나중에 반도체 잘 팔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하면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물론 이제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경기를 놓고 봤었을 때 저 정도 이익은 우리가 보더라도 조금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전망을 하시는 건데 네. 주식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와 무관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신기술 이런 게 있었을 때는 모든 걸 다 뒤집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이 17%나 돼서 너무 높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만 되게 화랑이 돼도 사실 이익 전망치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온 디바이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휴대폰이나 이런 걸 많이 바꾸는 사이클이 온다라고 혹시나 가정을 하면 그게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그 이익 전망치가 과한 건가? 그렇죠? 또는 현재 보고 있는 지수 전망이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각사들이 내는 내년 전망은 3월이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렇죠? 그게 원래 내년에 100% 이럴 겁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뷰를 제시한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흐름에 따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 흐름과 관련해서 사실 내년에 가장 큰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온 디바이스가 과연 가능한가 여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 뭐 삼성전자랑 뭐 코스피 잠깐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올해 지금 코스피가 현재 13.7% 정도 올랐거든요. 예. 13.7% 정도 코스피의 연간 상승률이 지금 제가 코스피 연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32% 올랐습니다. 네. 32%.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률의 2배 이상, 2.5배 올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빠진 종목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생각을 지수로 해보면. 놓고 보면 반대로. 예.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이 올랐습니다만 82%나.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내년에 아예 그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전략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여부를 먼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꼭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경제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네, 경제만 네. 가지고 시장을 못 놓치는 게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음.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잘하면 하여튼 디바이스가 바뀌는 해로 바뀔 건지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디바이스 교체의 한 해가 될지.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기기, 그죠? 뭔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기기를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게 휴대폰인 거고, 컴퓨터인 거고, 노트북인 거고, 뭐 태블릿인 거고,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AI 때문에 내가 그걸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야 이제 AI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하면 지금 있는 전망을 다 무시하고 뒤집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예. 될지 안 될지는 될지 안 봐야죠. 될지는 왜냐면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밀릴 거고, 수도 있는 예.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왜냐면 진짜 기술이 발달해서 기존에 또 컴퓨터로도 충분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쵸? 약간 회의적으로 또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통신도 너무나 빠르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AI 서비스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데 굳이 모든 통신을 끊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거를 다 이 디바이스 안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이제 일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일부 기능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래도 내 거 가지고 모든 걸 이제 그 서버에서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면 내 정보가 거기로 다 갈아져 버리거든요. 전부 다 유출되는 문제가 있으니 보안과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있는 AI도 그쵸?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큰 모델 자체도 거의 대당 1조 원 가까운 그 슈퍼컴퓨터로 돌려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스몰 AI 우리가 하는 보통 SLLM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어떤 스몰 AI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기계 가지고 돌리기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게 될까 안 될까 볼 수 있는 제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퀄컴이라고 생각을 해요. 퀄컴이요? 예, 퀄컴 자체가 결국은 제일 선두인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결국 AP부터 바꿔야 될 거니까. 그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보통 하는 건데 네. 이거부터 바뀌어야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머리부터 바뀌어야지 뭐 밑에 있는 뭐 디램만 몇 개 더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움직임 또는 아마 각 AI 회사들이 AI를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7 회사들이 아마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이거 하려면 디바이스 바꿔야 돼. 아니면 우회적으로 나오겠죠. 디바이스 바꿔야 돼라기보다는 내가
내가 새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만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하여튼 지수 전망을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꾸자. 근데 그거는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과 똑같이 가는지 변하는지는 예, 변하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퀄컴 같은 이제 주식이 막 주가가 움직이면서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만 하면. 있다면 지금 만약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확정적인 분위기라면 디바이스는 무조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 기대감으로 오른 거고 그게 그렇게까지 될 건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씩 확인하면서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통신이 필요 없는 AI, 그래서 더 빠르게 구현해야 되는 AI 중에서 뭐 통역 서비스 같은 게 예, 지금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가 예, 나오는 예. 거고요. 통역 서비스도 기존에 있던 걸로 가지고 안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기는 되지만 좀 이게 뭐 이상하게 지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뭐 귀에 꽂고 서로 대화를 하면은 동시 통역이 이제 되는 그런 방식.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관련해서 학습이 돼서 통역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분명히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분명히 이제 AI일 그런 게 거거든요.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로 뭔가 재빠르게 뭔가 들어와서 제대로 우리가 막 진짜 오역 없이 네. 통역이 될 정도가 되려면 더 하드웨어가 좋아야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그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좋은 데이터와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구현이 될 거니 네. 사실 그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 정도. 그래서 내년에 전 가장 큰 화두를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 디바이스가 될 거냐. 그래서 그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수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고 초대형주들이 의외로 참 제대로 된 시세를 한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왜냐면 이 관련 기업들이 휴대폰 만드는 또 이런 만드는 관련 기업들이 몇 년간 거의 지금 밑바닥에서 지금 처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들이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휴대폰이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한번 움직였을 거고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크기가 커졌을 때 노트라는 게 나오면서 한번 또 움직였었고 또 그 다음에는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면서 기존에 있던 카메라 말고 너무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또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 사이클이 오면서 좋아졌던 게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휴대폰 바꾸는 게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죠? 굳이 바꿀 그렇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바꿨었던 건데 이제는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거죠. 무조건 안 바꾸면 그걸 즐길 수 없는 상황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거고 그렇죠? 기계에 대한 수요도 커지는 거고 최근에 미중 갈등이 있으면 중국제보다는 한국 거 살 거고 진짜 전 세계 휴대폰 제대로 만드는 거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하여튼 2024년에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온 디바이스 AI, 이것도 말 그대로 디바이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지금 보자.